여러분,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만 되면 꼭 오는 전화 있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쏟아지는 정치 여론조사 전화요. 다들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대체 왜 하필 명절에 쉬고 있는 우리한테 이런 전화가 집중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늘 궁금했지만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바로 그 현상, 명절 여론조사 뒤에 숨은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모처럼 쉬는 명절 연휴인데 왜 이렇게 전화가 오나 싶으셨죠? 이게 사실은요, 그냥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가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전략의 일부라는 거죠. 이건 뭐 그냥 TV 황금 시간대에 광고 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왜 명절이 중요한가? 둘째, 여론조사가 노리는 밴드웨건 그리고 언더독 효과는 뭔지. 셋째, 이 숫자들을 왜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되는지. 넷째, 선거 전에 있다는 깜깜이 기간의 정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는 과연 거울인지 도구인지 그 본질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명절이 민심의 변곡점이라는 건데요. 정치권에서 명절을 노리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명절 연휴는요, 민심을 확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정말이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그 핵심에 바로 이 명절 민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 다 모여서 밥상에 둘러앉잖아요? 그럼 그냥 잘 지냈냐? 이런 안부만 묻는 게 아니죠.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다. 아, 그 당은 맨날 저러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랑 달라요. 가족이 하는 말이니까 뭔가 더 믿음이 가잖아요? 이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야기들이 정말 순식간에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밥상머리 여론이 연휴가 끝날 때쯤이면 어느새 전국적인 분위기로 확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정치권은 이 중요한 명절 민심을 어떻게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때 쓰는 무기가 바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건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 효과 2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악단 태운 마차가 시끄럽게 연주하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면서 우르르 따라갔대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정치도 똑같아요. 여론조사를 딱 발표했는데 어떤 후보가 앞서가고 있대요. 그럼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대세인가 보다. 이기는 편에 서야지 하면서 그쪽으로 표가 쏠리는 현상. 바로 이겁니다. 근데 사람이 항상 이기는 편만 드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 심리도 있죠. 그게 바로 언더독 효과입니다. 말 그대로 아래에 깔린 개, 즉 약자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싸움 구경할 때도 좀 지고 있는 쪽 응원하게 되잖아요.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뒤처지는 후보를 보면 괜히 마음이 쓰이고 동정표를 보내는 현상이죠. 후보들이 왜 자꾸 저는 흑수저 출신입니다, 어렵게 자랐습니다 하고 호소하겠어요? 다 이 언더독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이길 것 같은 후보한테 쏠리는 거고 언더독 효과는 질 것 같은 후보한테 마음이 가는 거죠. 결국 여론조사 숫자 하나가 발표되면 우리는 대세에 합류할까? 아니면 약자를 도와줄까? 이 2가지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바로 이 미묘한 심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과연 그 숫자를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아니, 어제 나온 조사랑 오늘 나온 거랑 왜 이렇게 다르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세요. 거의 같은 시기에 한 조사인데 A조사를 보면 두 후보가 35%로 똑같아요. 박빙이죠. 근데 B조사를 보면요, 한쪽이 41.1%로 8%포인트 넘게 이기고 있어요. 아니,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전문가들은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뭐 조사 방식의 차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계음인 ARS로 물어봤냐? 아니면 사람이 직접 전화로 물어봤냐? 또 그냥 아무 번호나 막 돌렸냐? 아니면 통신사에서 받은 안심번호로 했냐? 그리고 응답한 사람들의 성별이나 나이를 실제 인구에 맞게 보정하는 이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아주 강한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그냥 기술적인 오차 문제로 볼 게 아니라고 해요.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견은 묻히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는 소수의 목소리만 너무 크게 반영돼서 전체 여론을 왜곡한다. 이건 거의 통계적 사기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죠.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근거, 바로 이 낮은 응답률입니다. 평균 3% 남짓.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0명한테 전화를 걸면 97명은 그냥 끊어버리거나 아예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 3명이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3%가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은 좀 적극적인 특정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결국 그 사람들만의 의견이 전체 국민의 뜻인 것처럼 포장될 수 있다는 자기 선택 편향의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론조사의 영향력은 너무 큰데 믿기는 어렵고 논란이 계속 되니까 결국 법으로 이걸 좀 통제해야겠다는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선거 전에 여론조사 발표를 막는 제도예요. 바로 깜깜이 기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가 끝나는 시간까지는 선거와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새로 발표할 수 없어요. 선거 막판에 이상한 조사 결과 하나가 나와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확 흐려놓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냉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깜깜이 기간을 두고도 찬반이 아주 팽팽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선거 막판에 여론 조작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고요. 반대하는 쪽은 아니,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왜 막느냐? 요즘 세상에 SNS로 온갖 소문 다 퍼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하죠. 특히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이 기간 동안에 마지막 TV 토론회 같은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열리면 그 토론을 보고 민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정치 여론조사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이게 정말 민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민심을 만들어가는 도구에 가까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론조사는 단순히 지금 여론은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스냅샷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숫자를 통해서 저 후보가 대세구나, 혹은 저 후보는 지금 위기네 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다시 여론에 영향을 주고 결국 그 이야기 자체가 현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저 여론조사 숫자들, 과연 현실을 비추는 거울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려는 도구일까요? 다음 명절에 또 그 익숙한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질문을 한 번쯤 꼭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